나는 젊은 시절 사람에게 휘둘리며 살았다. 누군가 나를 좋게 보길 바랐고 나를 싫어하진 않길 바랐다. 그러다 보니 늘 남의 눈치를 봤다. 공사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심지어 가족 앞에서도 말이다. 그땐 몰랐다. 세상이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만만한 사람을 원한다는 걸. 어느 날이었다. 한밭집에서 밥을 먹는데 직원 한 명이 슬쩍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시죠. 사람 관계가 먼저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가 내 속을 뒤흔들었다. 관계가 먼저다. 좋은 게 좋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지 그때 처음 깨달았다. 관계를 지키려다 스스로를 잃어버리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굴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그냥 참고 넘겨요. 하지만 나는 평생을 살아보니 참는다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 참으면 상대는 고마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람은 이 정도쯤은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때부터 당신은 상대의 기준 아래에 놓이게 된다. 나는 젊은 시절 수없이 사람을 만났다. 거래처, 직원, 친구, 심지어 가족까지. 그 중에는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 침묵을 약점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내가 한 번 양보하자 두 번을 당연히 요구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지켜야 할 관계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라는 걸. 사람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순간 그들은 당신의 인내를 자기 권리로 여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관계는 반드시 틀어진다. 왜냐하면 인내로 맺은 관계는 존중이 아니라 두려움 위에 세워진 관계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있다면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당신의 두려움이다. 거절당할까 두렵고 버려질까 두렵고 혼자 남을까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 불안이 사람을 끌려가게 만든다.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사업 초기 돈도 힘도 없던 때 거래처 하나 잃을까봐 계약서 한 장에도 손이 떨렸다. 그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주영아, 너는 이 일을 하는 게 두려워서냐? 아니면 사람 눈이 두려워서냐? 그 질문이 내 마음의 방향을 잡아줬다.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다. 세상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한 사람만이 남을 이끈다. 나는 수십 년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봤다. 겉으론 온화하지만 속으론 분노로 가득 찬 사람. 겉으론 웃지만 마음속엔 상처가 쌓인 사람. 그들은 착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킬 용기가 없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바로 세운다. 나는 그렇게 내 마음의 원칙을 세웠다. 예의는 지키되 자신을 지키는 선은 결코 넘기지 않는다. 이건 내가 평생 사람을 상대하며 얻은 가장 중요한 철칙이다. 세상은 단단한 사람에게 끌린다.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세운 사람,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신뢰를 얻고 결국엔 이긴다. 휘둘리지 않으려면 먼저 마음의 중심을 세워야 한다. 누구에게 미움받을까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를 잃는 걸 두려워하라. 자신의 내면이 바로 서면 세상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평생을 일하며 깨달은 건 단 한 가지였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자유다. 사람이 사람에게 끌려가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이다.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혼자 남을까봐 불안해서, 상대의 표정 하나에도 눈치를 보고 마음이 요동친다. 그 두려움이 쌓이면 결국 사람의 주도권을 빼앗긴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그걸 수도 없이 봤다. 능력은 뛰어나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은 늘 상대에게 끌려다니며 자기 몫을 지키지 못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저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용당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럼 네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해. 사람이 너를 싫어하는 게 무섭다면 그건 이미 너의 중심이 그 사람에게 넘어간 거야. 두려움이란 건 남이 만든 게 아니다. 내 안의 과거가 만든 그림자다. 누군가에게 외면당했던 기억, 혼자 남겨졌던 순간,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먼저 내 마음속 두려움과 마주해야 한다. 나는 어려운 시절 믿었던 사람에게 여러 번 배신당했다. 돈을 떼이고 약속을 어기고 등을 돌린 사람도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다짐했다. 사람은 변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 내 삶의 방패가 됐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 없었다. 세상은 강한 사람에게 끌린다. 그 강함은 근육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끝까지 신뢰를 얻는다. 나는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두려움이 들면 피하지 말고 그 속을 걸어가라. 거기서 진짜 용기가 자란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다. 그걸 해낸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쓰러지지 않는다. 당신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시험하지 못한다. 그때 비로소 진짜 강한 인생이 시작된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문제는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신을 잃는다는 데 있다. 처음엔 서로를 배려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의 표정에 따라 기분이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 하루를 망쳐버린다. 그건 관계가 아니라 감정의 종속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워야 했다. 현장을 뛰며 수백 명의 인부들과 일했고 협력업체와 계약하고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본 건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 사람에게 휘둘리는 이들이었다. 조금만 무시당해도 화가 나고 조금만 배제돼도 마음이 무너졌다. 그런 사람은 이래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두 가지로 움직인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 이 두 마음이 균형을 잃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휘둘린다. 나는 이 사실을 수많은 실패 속에서 배웠다. 한 번은 거래처 사장이 내게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이번 건은 그냥 눈 감아 주십시오. 어차피 저희는 오래 거래해 왔잖아요. 그 말에 순간 흔들렸다.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괜히 거절했다가 틀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원칙은 사람보다 먼저입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거래처는 오히려 나를 더 신뢰하게 됐다. 사람은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사람에게 결국 존중을 보낸다. 세상은 참 이상하다. 남을 맞추며 살면 칭찬받을 것 같지만 오히려 만만해진다. 반대로 원칙을 지키며 단호하게 살면 처음엔 비난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존경받는다. 나는 평생 그걸 수없이 경험했다. 진짜 관계는 좋은 말이 아니라 선의의 거리로 유지된다. 많은 사람이 관계의 기술을 배우려 한다. 하지만 관계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남이 나를 대하는 방식을 만든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남의 인정을 얻으려 하지 마라. 그 인정은 오늘 주어지고 내일 거둬진다. 인정은 빌리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이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남의 눈치를 보고 산다.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 흔들리며 스스로의 가치를 남의 손에 맡겨버린다. 그건 결코 성공의 길이 아니다. 내가 현장에 있을 때 가끔 직원들이 내 눈치를 보며 말했다.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웃으며 답했다. 괜찮고 말고를 내가 정하지 네가 정하나? 그 말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내 기분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다. 남의 말에 흔들리면 그때부터 인생의 핸들은 남의 손에 넘어간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해도 자기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야 한다. 관계란 줄다리기와 같다. 너무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풀면 잡을 힘을 잃는다. 중요한 건 힘 조절이다. 나를 너무 내세워서도 안 되고 너무 낮춰서도 안 된다. 상대의 마음을 읽 때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 그게 진짜 관계의 품격이다. 나는 사람을 볼 때 말솜씨나 인맥보다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본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자기 색깔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오래간다. 사람이 많을수록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만이 여러 속에서도 중심을 지킨다. 누군가 당신을 만만하게 본다면 그건 당신이 자신을 가볍게 다루고 있다는 신호다.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곧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다. 사람을 다루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단단히 세워라. 그러면 누구도 당신을 흔들 수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혼자 남는 걸 두려워한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는다. 버려질까봐, 소외될까봐, 외로움이 무서울까봐 억지로 웃고
듣기 싫은 말에도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나는 평생 살아보니 알겠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나를 잃는 것이다. 젊은 시절 나는 수없이 홀로 남겨졌다. 사업이 망했을 때도, 돈이 끊겼을 때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등을 돌렸을 때도, 그때마다 사람들은 내 옆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그때 느꼈던 외로움은 칼날 같았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배웠다. 세상 누구도 내 대신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그 깨달음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진짜 자신이 드러난다. 그 시간을 피하면 평생 남의 인생을 살게 된다. 외로움을 피하려다 결국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는 사람을 나는 너무 많이 봤다. 관계 속에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 그들의 표정에는 늘 피곤함이 있었다. 그건 관계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나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주영아, 네가 혼자 있을 줄 모르면 사람들 속에서도 길을 잃는다. 그때부터 나는 혼자의 시간을 훈련했다. 아무도 없는 새벽 공사장, 어둠 속에서 흙냄새를 맡으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지금 이 길이 맞나? 내가 바라는 건 돈인가, 사람인가? 그 질문을 수천 번 던지며 깨달았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혼자 설 줄 알아야 진짜 함께 설 수 있다는 걸 세상은 늘 말한다. 관계를 잘해야 성공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관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나를 세우는 것이다. 자기 중심이 잡혀야 사람의 중심에도 설 수 있다. 나는 수많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함께 걸어라. 누군가를 믿되 네 삶의 방향은 네가 잡아야 한다. 혼자 남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니다. 그건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남과 있을 때 더 따뜻해진다. 왜냐하면 그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사람을 만난다. 필요로 맺은 관계는 조건으로 끝나지만 원해서 맺은 관계는 진심으로 남는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다.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해 항상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인정을 갈구하고 괜찮다는 말을 듣기 위해 스스로를 깎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도 버려진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약함을 동정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한다. 혼자 남겨질 용기를 가져라. 그 용기가 네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그 중심이 다른 사람의 존중을 끌어낸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밀도다. 100명의 사람과 얕게 엮인 것보다 단 한 사람과 깊이 이어진 인연이 훨씬 크다.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선 많은 사람과의 얕은 관계를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게 외로움이 아니라 정리다. 그 정리 속에서 사람의 품격이 세워진다. 혼자 남겨질 용기를 가진 사람은 결국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미 가장 강력한 동반자,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외로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진짜 관계, 진짜 성공, 진짜 인생을 얻는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누구와도 당당히 함께 걸을 수 있다. 나는 평생을 사람 속에서 살았다. 현장을 지휘하며 수백 명의 인부들과 부딪히고 사업을 하며 수천 명의 사람들과 거래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배운 건 사람을 믿되 기대하지 마라는 원칙이었다. 젊은 시절 나는 사람을 믿는 게 성공의 비결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었고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믿으려 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사람은 언제나 변한다. 상황이 변하면 마음도 변하고 이익이 사라지면 의리도 사라진다. 그때 깨달았다. 믿음은 필요하지만 기대는 독이 된다. 나는 한 번 크게 배신당한 적이 있다. 가까운 동료였고 수년간 함께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내 곁을 떠났다. 그 일이 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돌이켜보면 문제는 그가 아니라 나였다. 나는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다.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 생각이 이미 내 중심을 흔들고 있었다. 사람은 본래 불완전하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매번 상처받는다. 나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다짐했다. 믿음은 주되 마음의 열쇠는 내 손에 둔다.
이 원칙을 세우자 관계가 훨씬 단단해졌다. 상대가 내 기대를 저버려도 실망은 짧고 깨달음은 길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는 말은 불신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건 기대의 무게를 내려놓으라는 말이다. 기대는 관계를 무겁게 만든다. 상대가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분노가 생기고 실망이 쌓이고 결국 관계가 무너진다. 기대가 없는 믿음만이 오래간다. 나는 지금도 직원들에게 자주 말한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라. 실망은 네가 그에게 걸어놓은 기대의 크기만큼 온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감정으로 얽히지 말고 원칙으로 대하라. 원칙으로 대하면 실망할 일도 없다. 나 역시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내 인생의 방향을 맡기지 않았다. 누군가 나를 떠나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대 대신 감사를 품어야 한다. 저 사람 덕분에 배웠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면 떠남도 배신이 아니라 과정이 된다. 사람을 믿는 건 용기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는 건 지혜다. 용기와 지혜가 함께 있어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평생 배운 건 이거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간은 변하고 흔들리고 실수한다. 그러니 밑에 집착하지 말고 도움을 받되 의존하지 마라. 그렇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중심을 지킨다. 결국 관계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약속이다. 그 약속 위에 선 사람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변해도 세상이 흔들려도 내가 나를 믿는 한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는 걸.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보이지 않는 신념을 품고 산다. 그 신념이 긍정적이면 세상이 기회로 보이고 그 신념이 부정적이면 모든 게 벽으로 보인다. 나는 평생을 살아보니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환경이 아니라 마음속의 신념 구조라는 걸 알게 되었다. 어릴 적 나는 가난했고 세상에 기대할 게 없었다. 하지만 가난이 두렵진 않았다. 진짜 두려운 건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 생각이 사람을 무너뜨린다. 그 한 문장이 사람의 가능성을 막는다. 그래서 나는 가난보다 먼저 패배의 마음을 이겨내는 법을 배웠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 안의 말을 바꿔야 한다. 나는 혼자니까 외롭다가 아니라 나는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로, 사람들이 날 버릴지도 몰라가 아니라 누구도 내 가치를 바꿀 수는 없다로, 이런 단순한 생각의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나는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봤다. 능력은 뛰어나지만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 환경을 탓하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작은 일에도 스스로 가능성을 믿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 결국 성공한 건 마지막 부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안에 신념이 단단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마음에 새긴 대로 산다. 나는 언젠가 성공할 거야. 이 말을 하루 10번씩 믿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다. 반대로 나는 어차피 안 돼. 이 말을 되뇌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두려워서 피한다. 그 차이가 10년, 20년 뒤엔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생각을 바꾸면 돈이 따라오고 태도를 바꾸면 사람이 따라온다.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삶의 공식이다. 신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국 결과가 바뀐다. 내면의 신념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 오랜 세월 쌓인 생각은 돌처럼 단단하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그 돌을 녹이는 건 따뜻함이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고 그래도 나는 해보겠다는 따뜻한 말을 매일 자기 자신에게 건네야 한다. 그 말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다. 나는 가끔 밤늦게 사무실에 홀로 앉아 생각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믿음만은 지켜야 한다. 그 믿음이 나를 새벽마다 현장으로 이끌었다. 사람이 흔들릴 때 붙잡을 건 돈도 명예도 아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확신이다. 그 확신이 있다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삶은 결국 싸움이다.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부정적인 신념과 싸우는 전쟁이다. 그 전쟁에서 이기는 순간 사람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당당해진다. 나는 지금도 내 안에서 매일 묻는다. 오늘 너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나? 이 질문 하나가 내 삶을 지탱해왔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같았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끝까지 해낼 것이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낸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곧 그 사람의 태도이고 태도는 결국 관계의 주도권을 결정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며 배웠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중심 잡힌 말을 하는 사람이 강하다. 젊은 시절 나는 회의 자리에서 늘 조용했다. 괜히 나섰다가 틀릴까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눈치를 봤다. 그때는 말이 실수를 만드는 줄 알았다. 하지만 세상은 침묵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말하지 않으면 남이 당신을 대신 규정한다. 그걸 깨닫고 난 뒤부터 나는 말을 선택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필요할 때 단호하게, 불필요할 땐 침묵으로. 이 두 가지가 내 인간관계를 바꿨다. 사람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말로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다 이해합니다 같은 말들로 진짜 마음을 덮는다. 하지만 그런 말이 쌓이면 어느 순간 폭발한다.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싸움이 아니라 하지 못한 말의 누적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말은 총이다. 하지만 어디로 겨누느냐가 중요하다. 감정으로 쏘면 상처를 남기지만 진심으로 쏘면 신뢰를 남긴다. 나는 그걸 수많은 협상과 갈등 속에서 배웠다. 한마디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한마디로 관계를 다시 세울 수도 있다. 내가 회사를 키우며 겪은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이다. 정확한 말 한마디는 100번의 변명보다 강하다. 사람들이 불편한 말을 피하려 하더라도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처음엔 관계를 멀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신뢰를 쌓는다. 사람은 당신의 단호함보다 당신의 모호함을 더 불안해한다. 관계의 주도권은 결국 말에서 생긴다. 그 말의 첫 단추는 부탁과 거절이다. 많은 사람들은 부탁을 부담으로 여기고 거절을 두려움으로 여긴다. 하지만 부탁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거절하지 않으면 자신을 잃는다. 이 단순한 원리를 깨닫는 순간 관계는 훨씬 단순해진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정직한 말이 사람을 살린다. 진심이 담긴 부탁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다. 그리고 분명한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부탁과 거절이 자유로운 관계일수록 그 관계는 오래간다. 말은 기술이 아니다. 그건 마음의 상태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말을 아낀다. 반면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불필요한 설명으로 자신을 포장한다. 나는 그 차이를 현장에서 수없이 봤다. 진짜 강한 사람은 짧게 명확하게 말한다. 그 한 문장 안에는 확신이 있고 중심이 있다. 세상에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는다. 말은 많을수록 가볍고 짧을수록 깊어진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말을 할 땐 언제나 한 박자 늦게 했다. 감정이 아니라 의도가 앞서야 하기 때문이다. 말은 흘러가지만 말의 무게는 남는다. 그 무게가 당신의 품격이 된다.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의 말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짧지만 오래 남는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신뢰를 쌓고 세상을 움직인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중심을 증명한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여러 개의 자아를 품고 산다. 어린 시절에 두려운 나, 인정받고 싶은 나, 그리고 세상 앞에서 강한 척하는 나. 이 셋이 번갈아 가며 우리를 흔든다. 나는 평생 사람 속에서 일하며 깨달았다. 인생은 결국 내 안에 어른을 키우는 과정이다. 젊을 때 나는 감정이 앞섰다. 누가 한마디만 건드려도 얼굴이 붉어지고 조금만 무시당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땐 그것이 정의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건 미성숙이었다. 감정이 폭풍처럼 요동칠 때 그 감정을 붙잡아주는 어른이 내 안에 없었던 것이다. 사람이 성장한다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의 어른이 자라는 것이다. 내면의 어른은 이렇게 말한다. 괜찮다. 조금 늦어도 된다. 지금은 화가 나지만 이 감정이 내 전부는 아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지켜준다. 외부의 공격보다 무서운 건 내 안의 폭풍이기 때문이다. 나는 수많은 직원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실히 배웠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이끌 수 있다. 감정에 휘둘리는 리더는 결국 조직을 흔들고 감정을 다스리는 리더는 위기를 통제한다. 마음의 어른은 결코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그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행동한다. 내면의 어른을 키운다는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일이다. 지금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이 불안은 어디서 온 걸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자기 감정을 분석할 줄 알면 누가 당신을 흔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어려운 시절마다 내 아내 어른에게 물었다. 주영아, 지금 도망치고 싶은 거냐? 아니면 싸워야 할 때냐? 그 질문 하나가 내 행동을 결정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어른의 대답은 이랬다. 지금은 버텨야 한다. 그 한마디가 나를 수많은 위기에서 구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 안에 어린아이를 품고 산다. 상처받기 쉽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존재. 그 아이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 아이는 당신의 순수함이고 인간다움이다. 하지만 그 아이를 지켜주는 어른이 있어야 한다. 그 어른이 바로 당신의 중심이다. 그 중심이 서면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면의 어른을 키우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매일 스스로에게 단단한 말을 건네라. 나는 괜찮다. 이 일은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웃을 수 있다.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킨다. 그게 바로 마음의 근육이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다쳤지만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내 안의 어른이 나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이다. 그는 말없이 나를 다독이며 이렇게 속삭였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 단순한 말이 내 인생의 기둥이 되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은 떠난다. 하지만 내면의 어른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의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고 그 위에서 결정을 내린다. 마음의 어른이 없는 사람은 감정의 노예가 되고 마음의 어른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된다. 그 차이가 바로 리더와 추종자를 나눈다. 그러니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라. 오늘 내 안의 어른은 깨어 있는가? 그 대답이 예라면 그날 하루는 이미 성공한 것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남을 존중하면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남을 배려하다가 결국 자신을 잃는 사람. 나는 평생을 살며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명확히 구분해 왔다. 전자는 리더가 되고 후자는 늘 불만 속에 산다. 왜냐하면 존중과 복종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듣기 좋았다.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웬만한 일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나를 편하게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때 깨달았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만만한 사람은 존중하지 않는다. 존중이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다. 그건 서로가 선을 지키며 마주보는 태도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상대도 나를 존중한다. 스스로를 낮추면서 존중을 얻을 수는 없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예의를 지키되 스스로를 버리지 마라. 이게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다. 나는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사람을 만났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목소리를 높이며 길을 세웠고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웃으며 양보했다. 그런데 결국 거래를 성공시킨 건 항상 존중을 지키면서도 선을 명확히 세운 사람이었다. 그는 상대에게 기죽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다. 그런 사람이 신뢰를 얻고 끝내 이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시험한다. 그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존중을 얻는다. 그래서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을 좋은 사람은 잊히지만 신뢰받는 사람은 남는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한다. 왜냐하면 존중을 핑계로 자신을 희생하기 때문이다. 내가 참으면 관계가 유지되겠지.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지만 그렇게 한 발 물러설 때마다 당신의 자존감은 조금씩 무너진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한계를 시험한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선을 넘는다. 나는 협상이나 관계에서 이렇게 원칙을 세웠다. 처음부터 경계를 분명히 하라. 처음엔 조금 불편해도 그게 결국 서로를 지켜준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언젠가 균열이 생긴다. 친구든 가족이든 직원이든 마찬가지다.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필요하다. 그게 존중의 공간이다. 존중하되 끌려가지 않으려면 먼저 자기 마음의 중심을 알아야 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 관계에서 나는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쉽게 흔들린다. 그 기준이 바로 존중의 축이다. 나는 늘 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대할 땐 따뜻하게, 하지만 원칙은 차갑게 지켜라.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그 어떤 관계에서도 휘둘리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온기로 다가가되 판단은 냉정해야 한다. 그게 리더의 품격이고 진짜 존중의 힘이다. 세상은 착한 사람보다 자기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한다. 착함은 일시적인 호감을 준다. 하지만 원칙은 지속적인 신뢰를 만든다. 착함이 관계를 열지만 원칙이 관계를 지킨다. 나는 지금도 내 인생의 수많은 만남을 돌아보면 결국 오래 남은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다정하지만 단호했고 겸손하지만 결코 끌려가지 않았다. 그게 진짜 존중의 모습이다. 사람을 존중하되 스스로를 버리지 마라. 그 한 줄이 관계를 지켜주고 당신의 품격을 만들어준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폭풍을 견뎌냈다. 사업의 위기, 사람의 배신, 세상의 오해.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결국 나를 지켜준 건 돈도 권력도 아니었다. 내 마음의 중심, 그 한 가지였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경제가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한다. 그런 세상 속에서 가장 위험한 건 바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나 자신이다. 나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다짐했다. 세상은 바뀌어도 나는 나를 잃지 않는다. 사람에게 휘둘리는 사람은 늘 외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한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칭찬받았는가? 인정받았는가? 그 기준이 남에게 있으면 그 인생은 늘 불안하다. 왜냐하면 남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사람의 존재도 흔들리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전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이 중심을 잃으면 아무리 큰 배도 떠내려간다. 느리모. 그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결론이다. 내가 회사를 세우고 수많은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건 사람의 중심이었다. 그가 돈이 있든 지식이 많든 중심이 흔들리면 끝내 믿을 수 없었다. 삶의 중심이란 뭔가? 그건 나를 지탱하는 원칙이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 성과보다 중요한 건 인간됨. 그 원칙을 잃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신뢰를 얻는다. 나는 그걸 사업에서도 인간 관계에서도 똑같이 봤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나는 늘 웃으며 답했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이야. 그 한 문장이 내 삶의 철학이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게 내가 배운 가장 큰 성공의 기술이다.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건 고집을 부린다는 뜻이 아니다. 그건 스스로의 방향을 아는 삶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의견이 나의 신념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말은 바람 같고 신념은 뿌리 같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려 했다. 그들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말에 무게가 있었고 행동에 진심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은 사업의 성과보다 더 값졌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이 내 중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 당신을 오해할 수도 있다. 때로는 배신당하고 때로는 외면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내 원칙을 지켰는가? 그 대답이 예라면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세상은 결국 중심을 지킨 사람의 편이 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성공이란 남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 그건 냉정한 삶이 아니라 단단한 삶이다. 그 단단함이 쌓이면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결국 부부와 명예를 불러온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젊은 날의 나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를 믿는다. 그 믿음이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